자, 파트 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수가 뭔가요? 여러분 함수를 제일 처음에 언제 배우셨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함수를 처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보통 표현을 할 때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x라고 하는 어떤 입력값, 인수를 적절하게 어떻게 변환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막 뭔가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y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값으로 리턴하는, 반환하는 것이 함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엑셀의 함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함수는, 엑셀에서의 함수는 소위 구문은 그래머예요. 문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문법에 따라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인수라고 하는, 이게 이제 fx의 x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값을 제공을 해주면 그 값을 이용해서 사전에 정해진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연산을 수행한 다음 그 수행된 결과값을 해당 셀에 리턴해 주는 것이 바로 엑셀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함수는 어떤 그래머가 있다고 그랬죠. 문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함수의 그래머를 지금 밑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함수 수식 연산 엑셀에서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된다?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l로 시작을 하고요. 자, 뭔가 사전에 정해진 어떤 연산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연산이 무엇인지를 지칭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함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끝나면 모든 함수는 항상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소괄호,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인수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인자들을. 이 인수는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함수는 뭐 첫 번째는 뭘 넣어야 되고, 두 번째 뭘 넣어야 되고, 또 세 번째 뭘 넣어야 되고, 어떤 함수는 인자가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 것도 있고, 두 개여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썸 함수처럼 인자를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입력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계내는 함수도 있고, 이거는 함수마다 각자 정해진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엑셀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모든 함수는 다 이런 형태의 문법을 따른다. 즉 이퀄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 나오고 소괄호 열고 인자들이 순서대로 들어가고 맨 끝에 소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 함수의 결과값이 리턴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어떤 특정 셀에 그냥 바로 내가 직접 그냥 드립다 입력하는 방법도 있죠. 이퀄에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제일 첫 시간에, 엑셀 첫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엑셀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fx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f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조회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날짜 시간 관련된 함수가 뭐가 있냐 조회해 볼 수 있고, 수학 삼각 함수는 뭐가 있냐 조회해 볼 수가 있고, 각 함수에 뭘 보여주냐면 문법을 보여줘요. 여기다 뭘 입력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능과 문법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함수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삽입할 때 내가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수를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지금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G마트라고 하는 곳에 각 월별 매출액이 만원 단위로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것들의 평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균.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를 안 배웠어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기호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하시겠죠. equal. 자, 먼저 분자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야 될 텐데, 분자는 뭐예요? 이것들의 전체 합계죠. 그러면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B7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이니까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거의 개수 총 몇 개월? 5개월. 그러면 5로 나눠라.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어야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인데, 그런데 앞에서 잠깐 배웠죠?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는 제일 처음에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 뭐라고요? sum이라는 함수라고 방금 배웠죠. 자,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내가 만약에 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겠어요? equal 하고요. sum, equal 영어로 sum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합계를 내겠다 이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3부터 쭉 드래그해서 B7까지. 그죠? B3부터 B7까지를 합계를 내고 그 합계를 뭐로 나눠라? 5개로 나눠라 이러면 아까처럼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 막 안 넣어도 더하기를 안 써도 될 거예요. 엔터 치면 동일하게 평균값이 나오는 걸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원래부터 정해져 있어요.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equal 평균 영어로 뭐예요? average죠.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 B3부터 B7 이러면 굳이 이게 5개인지 6개인지 개수를 안 세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정확한 평균값을 산출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내가 알면 이렇게 원래는 노가다로 했어야 되는 복잡한 연산들을 훨씬 더 간편하고 짧게 해결할 수가 있다. 수리함수의 예였어요. 자, 두 번째는 직원 평가표의 예가 되겠는데요. 우리 강의 노트 21번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가 포인트가 75점보다 큰 직원은 우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보다 작으면 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예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C3에다가만 수식을 하나 입력하고 함수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복사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75점 이상이면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값을 갖게 해라. 이거는 어떤 조건식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쓰는 함수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함수이긴 합니다만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래서 if라는 함수는,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로 한번 해봅시다. 함수 마법사로. 자, if라는 함수는 조건과 관련된, 논리와 관련된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논리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if. 그러면 이렇게 문법을 알려줘요. if는 논리 검사, 논리식을 수행해서 그게 참일 때는 여기에 값을 갖고 이게 거짓일 때는 그 다음에 있는 인자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뭘 테스트할 거냐? 뭘 테스트하냐면 요게 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이게 75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 이게 75 이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부호죠. 75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75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나요? 다운표 치고 무슨 값? 우수라고 출력하면 되죠. 우수라고 문자열 값을 가지면 돼요. 만약에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노력이라고 출력하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노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수 마법사에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함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확인하면 우수죠. 우수. 왜냐면 이 사람은 75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수가 됩니다. 자, 이거 밑으로 복사하면 되죠. 왜냐면 B3는 무슨 참조? 이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B3는 상대 참조죠. 그러면 C3에서 C4로 복사를 하면 아래로 한 칸 내려오니까 B3는 뭐가 돼요? B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복사 노력이 되죠. 세 번째도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63점은 75점보다 작으니까. 조인성은 75점인데 우수죠. 왜냐하면 7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같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우수. 밑에 마지막 사람은 노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if라고 하는 간단한 조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논리 비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를 또 하나 보여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이건 좀 더 어려운 함수인데 우리 sum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if. 자, 앞에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얘기했고 밑에서는 if라는 함수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sumif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고급 함수예요.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뛰어나니까 이 함수가 뭐라는 함수인지를 얼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함수는 뭐하는 함수일까요? if는 조건을 따지는 함수였고 sum은 뭐라는 함수였지? sum은 합계를 내는 함수였죠. 그러면 sum if는 뭐겠어요? 조건에 맞으면 합계를 내고 조건에 안 맞으면 합계 안 하고, 예, 바로 그 함수예요. 조건에 해당하면 합계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계 안 하고, 그런 함수가 바로 sum 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sum if 함수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영역을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그 영역에서 해당 조건과 동일한, 예, 어떤 조건 값을 주는 거죠. 그 조건 값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을 줍니다. 비교할 값을 주고 그 값에 해당이 되면 뭘 합계할지를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열에 뭘 합계할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equal sum if equal sum if 가로 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건을 판독할 영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자, 조건을 판독할 영역, 여기 지역부터 지역까지예요. 지역부터 지역까지. 컴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뭘 찾냐면 E3를 찾아야 돼요. E3. 요게 중구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E3가 클릭이 안 돼요. 이게 자리를 너무 벗어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기다가 노가다로 E3 이렇게 찾아야죠. 뭐 E3. E3 옆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걸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더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수탁 금액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해라? 썸해라. 예, 요거. 자, B3부터 B7까지를 뒤져봐서 E3랑 동일한 셀이 발견이 되면 그럴 경우에 한해서 어디서부터 어디에 해당되는 그 옆에 있는 C3에서 C7까지 있는 대응되는 셀의 값을 어떻게 해라? 썸을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입력하게 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자, 중구에 해당되는 건 뭐하고 뭐예요? 네, 여기 서소문 영업점과 신당동 영업점이죠. 이 두 개를 합한 1883이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밑으로 복사하고 밑으로 복사하면 강서구와 그 다음에 성북구에 대한 것도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문제가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요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문제가 돼요. 뭐가 되냐? 자, B3에서 B7은 밑으로 한 칸 내려서 복사하면 뭐가 되죠? B4에서 B8이 되죠? B4에서 B8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3부터 7까지는 어떻게 돼?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릴 걸 가정해 보면. 그래서 자, 요 앞에 뭘 붙여줘야 될까요? 달러를 붙여줘야죠. 달러. 예. 그래야지 밑으로 복사해도 3과 7은 어떻게? 항상 고정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참조되는 거죠. 물론 이건 혼합 참조지만 E3는 아래로 한 칸 내려오면 E4가 될 거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죠? 이건 고정시키면 안 돼요. 강서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런데 C3에서 C7 마찬가지 원리로 C는 바뀔 필요가 없죠. 옆으로 복사할 거 아니니까. 하지만 뭐하고 뭐는 반드시 고정돼야 돼? 3하고 7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아래로 복사했을 때 따라서 아래로 한 칸 내려오지 않죠. 그죠? 3부터 7까지를 항상 고정된 영역으로 탐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요 수식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밑으로 복사할 수 있죠. 그러면 강서구에 해당되는 거는 요 두 개니까 합친 946이 나오고요. 성북구는 이거 하나니까 이렇게 95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um if 함수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함수는 이렇게 뭐 sum if도 있고 if도 있고 sum도 있고 뭐 average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엑셀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엑셀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짧은 수업 시간 동안 엑셀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저도 아마 엑셀의 함수가 전체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20이나 할까요? 10이나 할까요? 예. 저도 필요할 때는 그 함수 마법사에 있는 검색 기능을 써서 함수를 찾았어요.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했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다 외우고 다 아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적당히 암기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가져다 쓰는, 그렇게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통계 영역, 문자열 영역, 논리 영역, 찾기 영역, 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엑셀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함수들에 대해서 문법과 실제 사용 예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통계 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 몇 가지는 몇 개 아까 배웠죠. 에버리지 함수. 자, 에버리지는 지정된 영역의 평균을 산출하는 함수다 배웠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A1에서 A100 그러면 총 몇 개의 셀? 100개의 셀이죠. A열에 있는 100개의 셀에 대해서 거기 저장된 값들의 평균을 산출하는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예요. 자, 맥스. 이거는 외우기 쉬울 거예요. 맥스는 뭐겠어요? 여기 최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가장 큰 값을 산출해 주는 거죠. 민은 뭐겠어요? 반대, 민. 가장 최소의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라지는 인수를 2개 넣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역을 넣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 값을 줘야 되는데, 영역 넣고 숫자를 넣으면 그 영역에서 이 숫자 번째만큼으로 큰 값을 반환해요. 그래서 라지 A1 콜론 A100 하고선 컴마 2 하면 뭐가 돼요? A1에서 A100까지의 값들을 다 뒤져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반환해요. 자, 그러면 라지 괄호 열고 A1 콜론 A100 컴마 1 하면 무슨 함수랑 똑같아져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아져요. 왜냐면 첫 번째로 큰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큰 값이 뭐예요?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로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n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스몰 괄호 열고 A1 콜론 A100 컴마 1 하면 방금 배운 함수 중에 뭐랑 똑같아져요? 요거랑 똑같아지죠. 그죠? 첫 번째로 작은 값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마 1을 하면 민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보통 맥스 민을 제일 많이 쓰는데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뭐 첫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라지나 스몰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ar라는 함수는 여러분 이제 통계를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 중에 분산이라는 게 있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분산은 각 값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면 뭐 평균보다 많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뭐 하겠죠. 그것들을 다 제곱을 시켜요.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도 플러스가 되는데 그 제곱한 값들을 n분의 1 한 것이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에서 해당 값을 빼서 제곱을 씌웠을 때 그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각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표준 편차 STDV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줄임말이죠. 이거는 분산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분산의 루트 취한 값이거든요.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이런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두 함수의 통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특히 1학년생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경영통계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통계 함수의 또 다른 함수로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count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엑셀에서의 count 함수는 반드시 숫자 값이 있는 셀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A1에서 A100 count 이렇게 하면 A1에서 A100까지에 있는 값들 중에 숫자로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가 count 함수. 그런데 나는 뭐 숫자도 아니고 뭐 문자도 좋고 뭐 아무튼 빈 값만 아니면 된다.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제외하고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논리값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값이 채워져 있는 모든 셀을 다 카운팅하고 싶다. 그럴 때 뭘 하면 돼요? 바로 요거 count A라는 함수 쓰시면 돼요. L이 all의 줄임말이에요. all. count all 전부 다 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unt A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공백인 경우에 대해서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카운트 해주는 게 count A. count 블랭크는 count A의 소위 얘기하는 여집합이에요. count A가 아닌 경우를 전부 다 카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count 블랭크 A1, A10, A100 이러면 이 100개의 셀 중에서 공백인 것만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면 많이 나와요. 만약에 count A, A1에서 A100, 그 다음에 더하기 count blank A1에서 A100, 그러면 항상 무슨 값이 나올까요? 항상 100이 나오죠. 100. 왜냐면 자, 만약에 count A다 그러면 뭘 세겠어요? 얘는 공백이 아닌 모든 셀의 개수를 다 세겠죠. 그런데 더하기 뭐 하라고 그랬어요? count blank, 공백인 거를 합치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셀의 개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셀의 개수가 몇 개예요? A1에서 A100 하면은 100개잖아요. 모든 셀의 개수는. 그러니까 항상 셀에 무슨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관계없이 count A 가로 열고 A1 콜론 A100, 그 다음에 더하기 count blank A1에서 A100 하면 항상 10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count A, count blank 함수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count if는 앞에서 우리가 sum if라는 함수의 개념을 배웠어요. sum if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을 sum 하는 거였죠. 합계하는 거였죠. count if는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어떻게 하겠어요? count 하는 거예요. count. 개수 세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어느 영역을 뒤져볼 거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count if A1 콜론 A100, 그 다음에 따옴표하고 100보다 크면 이란 조건을 주게 되면 A1에서 A100 중에 들어있는 숫자 중에 100보다 큰 게 몇 개인지를 세서 카운트해서 그 값을 리턴해 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함수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우리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통계함수 1번입니다. 자, 지금 B3부터 B7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equal 하고 average, 평균이라고 했죠. B3부터 B7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평균을 구해주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max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4,500. 제일 큰 값이 4,500이죠. 최소값은 어떻게? min 하면 된다 그랬어요. min. 가장 작은 거. 자, 지금 딱 봐도 4,100이네요. 이거는. 엔터 치면 4,100이 나와요. 자,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큰 값,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large라는 함수 쓴다 그랬죠? large B3에서 B7,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2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인 4,400이 나오는데, 이거를 1 하면 뭐가 나와요? 맥스랑 똑같은 4,500이 나온다.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자, 컨트롤 G 원래대로.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작은 값, 이거는 large가 아니라 small이라는 함수 쓴다 그랬죠. B3에서 B7까지 해서 자, 2 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엔터 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은 4,100 다음으로 작은 4,250이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1로 바꾸면 뭐랑 똑같아져요? 여기 나와 있는 4,100 최소값하고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산은 var라는 함수로 계산한다 그랬죠. var.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stdev 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네.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하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까 얘기했지만 맥스하고 민이죠. 맥스. 그래서 이렇게 빼기 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대값의 최소값의 차이도 계산할 수 있고, 그 값은 지금 현재 400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함수들 살펴봤고, 또 다른 함수 이제 count A 이런 거 했는데, 자, 만약에 요 함수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내가 함수를 그대로 쳤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count 함수는 뭘 세죠? 숫자를 세죠. 자, 요거 숫자예요, 숫자 아니에요? 이거 날짜죠. 엑셀에서 날짜는 뭘로 취급해요? 숫자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트 해야 돼요. 하나, 월요일, 이건 뭐예요?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카운트에서는 카운트가 안 될 거예요. 넘어가고, 0 숫자죠. 둘, 300 숫자죠. 셋, 여기 또 300 숫자예요. 넷, 그 다음에 공백 에러니까
나머지는 에러니까 채워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총 몇 개예요? 카운트 해보니까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카운트를 해보시면 몇 개가 나온다? 당연히 4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반면 count a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져요? count a는 이렇게 하면 어떤 기능을 가져요? 공백이 아닌 건 다 카운트 하잖아요. 이 중에 공백이 뭐 있어요? 요거 하나 빼고는 다 공백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count blank를 하게 되면 얘는 거꾸로 뭘 한다 그랬어요? 공백인 것만 카운트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 1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가 돼요? 요 영역에 있는 셀의 개수가 되죠. 지금 A열에서 B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4니까 8개고 이 두 개를 합치면 항상 8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줄면 이게 늘고 이게 줄면 이게 늘어서 항상 합계는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 중에 300이라는 값을 가진 셀의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하고 컴마 다운표하고 300과 동일한 걸 찾아라. 300보다 큰 걸 찾아라. 그럴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300과 동일한 걸 찾아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지금 300과 동일한 건 몇 개? 1개, 2개. 2개니까 2라고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if 함수까지도 한번 실습을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문자열 함수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함수의 먼저 첫 번째, 이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concatenate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e라는 함수. 자, concatenate 함수는 인자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자열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함수예요. 하나로 연결. 이거는 하나의 문자열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연산자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연산자랑 똑같냐? 예를 들면 A1, 그죠? ampersand라는 연산자 기억나세요? B1의 ampersand, C1 이거랑 정확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 and 표시, ampersand가 두 개의 셀 문자열을 연결하는 함수였잖아요. 연결한 연산자였잖아요. 그래서 A1과 A2를 연결하라고 B1과 C1을 다 같이 연결해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라 라고 하는 결과값이나 concatenate A1, A, B1, C1 이렇게 하는 거랑 동일하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길기도 하고 하는 기능이 단순해서 보통 요 연산자를 많이 쓰지 이 함수를 쓰진 않아요. 잘. 하지만 아무튼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가 있어요. left 함수는 문자열 중에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지정된 개수만큼 잘라내는. 그래서 left A1,5 하면 A1에 저장된 문자열을 왼쪽부터 세서 5글자를 잘라내는 함수가 left 함수예요. 반면에 right 함수는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데 A1에 있는 문자열을 오른쪽에서부터 5글자를 따내는 게 right 함수예요. mid는 뭐 예상과도 하시겠지만 middle이에요. 중간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자를 2개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mid A1, 4, 5 하면 A1이라고 하는 셀에 저장된 문자열 중에 네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5글자.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5글자를 따내라 라고 하는 게 mid라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left, right, mid 함수의 변형 모델로요, left B, right B, mid B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B라고 하는 함수의 B는 끝에 B는 바이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트의 개념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영문자나 특수문자나 스페이스나 일반적인 문자는 1바이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이라든가 한자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문자 1바이트로는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글의 한자는 영문의 몇 자? 2자에 해당해서 2바이트를 쓴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나 라이트 함수나 미드 함수에서는 알파벳 한 글자나 한글 한 글자나 한자 한 글자나 동일한 한 글자로 계산해요. 요거의 인자값을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드라고 안 하고 레프트 B, 라이트 B, 미드 B 그러면 그때는 한글은 2바이트씩 카운트하고
영문자나 기타 뭐 특수문자나 이런 거는 1바이트씩 카운트하기 때문에 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능은 동일하지만 문자의 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글자 단위가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left b, right b, mid b 이런 비계열 함수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 함수 또 많이 쓰는 다른 함수로 len 함수가 있어요. len은 length의 줄임말이에요. length는 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문자열의 전체 길이를 글자 수 단위로 카운트하는 함수가 len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len b가 있어요. 자, 이건 뭐겠어요? 앞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끝이 b로 끝나는 문자열 함수들은 이거를 글자 단위로 카운트하지 않고 바이트 단위로 카운트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len b는 문자열의 개수를 바이트 단위로 카운트하는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울 띄고 중구 띄고 태평로는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서울 띄고 세 글자, 중구 현재까지 5글자죠. 띄고 6글자, 태평로 총 몇 글자예요? 9글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len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9이라는 값이 9라는 값이 리턴 돼요. 그런데 이거를 len b라고 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서울의 서는 몇 바이트? 2바이트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어우울 즉 4바이트가 되고, 공백은 똑같이 그냥 1바이트죠. 그래서 1바이트 5바이트. 그 다음에 주웅구우 이미 여기까지가 9바이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백 하나 10바이트. 그 다음에 태에 평로오 해서 총 이게 몇 바이트? 6바이트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10바이트였고 여기까지가 6바이트가 더 더해지니까 이건 몇이 되는 거예요? 16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이란 값을 리턴하게 돼요. b를 쓰게 되면 이렇게 그 카운트되는 단위가 글자 수에서 바이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trim이라는 함수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trim은 뭐냐면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 앞에 괜히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공백, 이걸 싹 없애줘요. 또 문자열 끝에 남아있는 쓸데없는 공백, 이것도 싹 날려줘요. 그래서 공백, 남대문 종로, 공백 이러면 단 가운데 있는 공백은 함부로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공백은 안 지워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괜히 쓸데없이 있는 공백,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남아도는 쓸데없는 공백, 얘네들을 지워서 남대문 종로 이렇게 남겨주게 되는 것이 트림 함수가 됩니다. 자, 텍스트 함수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를 정해진 포맷에 맞춰서 적용한 뒤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2.715라는 값을 $0.00 이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끌어올리란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앞에 달러라는 걸 붙이라고, 그런 다음에 뭘로? 문자열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2.72라고 하는 문자열로 요거는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 함수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 잠깐 하긴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따옴표를 붙이면 숫자를 문자처럼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숫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value라는 함수를 쓰면 편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래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 값인데 이거를 value라는 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연산 가능한 123.45라고 하는 숫자 값으로 변환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열 함수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함수의 첫 번째, 먼저 concatenate 함수 해보겠는데요. 자, concatenate 하고 괄호 열고, 자, 요 글자 그 다음에 공백을 가운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B2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를 모두 어떻게 해라? 하나로 연결해라. 엔터 치면 이렇게 현대 한 칸 띄고 소나타, 요게 이제 완성이 되죠. 이거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A3에 &,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 그 다음에 B3, 이거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엔터 치면 현대 띄고 아반떼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concatenate 함수는 이렇게 &, 연산자하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함수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 함수를 똑같이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기 전에 한번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찾아봅시다. left a6,3 이랬어요. 자, a6는 이건데 이게 지금 좀 넓어 보이는 이유는 이게 병합했죠. 하지만 얘의 주소는 a6예요. 보시면 왼쪽부터 세 글자 띄라고 했는데 왼쪽에 세 글자가 뭐로 시작합니까? 3, 0, 0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거는 예상컨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예, 여기서 세 글자를 왼쪽부터 따오라면 앞에서부터 300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해보면 예, 잠깐 디스플레이 에러가 있었네요. 자, 300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자, 라이트 함수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서 세 글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세 글자. 지금 오른쪽에 세 글자가 뭐로 끝납니까? 김신한 이렇게 끝나죠. 세 글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행 결과를 예상을 해보면 3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 끝에서부터 세 글자니까 김신한 나오겠죠. 엔터 실제로 짱 쳐보면 김신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미드 함수, 이거 조금 어렵죠. 자, 미드 함수 한번 해보게 되면 미드 함수는 여섯 번째부터 세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부터 세 글자. 자, 그러면 봅시다. 302 한칸 띄고 소 그죠? 302 한칸 띄고 소부터가 여섯 글자네요. 그죠? 소부터가. 그러면 소부터 시작해서인 것 같은데 이게 소부터가 아니에요. 자,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소부터가 아니라 요게 잘 보시면 302하고 한 칸만 띈 게 아니에요. 한 칸 띄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미드 A8 6 3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 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3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니까 서소문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미드 A8부터 6,3 하면 네, 하게 되면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서소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뭔가요? 이렇게 그 일반적인 레프트, 그 다음에 뭐 라이트, 그 다음에 미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B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로 바꾸면 레프트 B로 바꾸면 B로 바꾸면 바이트 단위로 카운트 하겠죠. 예, 그런데 300은 각각 몇 바이트씩이에요? 얘네들은 1바이트씩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B로 하게 되면 레프트로 한 거랑 어떻다?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역시 300이 나와요. 하지만 라이트 B 같은 경우에 자, 3바이트만 끊으라고 그랬어요. 3바이트면 맨 끝에는 한이죠. 한은 몇 바이트예요? 이거 2바이트예요. 신한까지 표현하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해요? 4바이트가 필요한데 지금 3바이트에서 끊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만 나오는 거야. 한만. 신한을 표현하려면 4바이트가 필요한데 그죠? 세 글자만 찍으라고 하니까 한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미드 B라고 해서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0, 2, 공백 이 다섯 칸은 그대로 1바이트씩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바이트가 뭐예요? 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서 한 글자가 몇 바이트? 2바이트죠. 그런데 3바이트 찍으라고 했는데 소는 출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만. 서하고 지금 살짝 공백 비슷하게 뭐가 하나 들어왔죠. 이게 만약에 3이 아니라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 왜냐면 이게 이제 4바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어서 이제 랭스 함수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는 대한민국 한 칸 띄고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약 이걸 랭스 함수로 이렇게 len a2 이렇게 하면 자, 예상 결과 한번 세워봅시다. 대한민국 4글자 한 칸 띄고 5글자, 서울 2글자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7이 나오겠죠. 7. 아이고, 엔터 치면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렌스가 아니라 렌스 바이트로 카운트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에 2바이트씩 카운트를 해야 되죠. 대에, 하안, 미인, 구욱.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8바이트. 그죠? 공백은 똑같이 1바이트니까 9바이트, 서어, 우울 해서 총 13바이트가 될 거예요. 자, 엔터 쳐볼게요. 진짜 13바이트가 나오죠.
자, 지금 A4에 있는 텍스트는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이게 자 끝에 가죠. 이렇게 뒤에도 공백이 있고 앞에도 공백이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 서울인데 앞에도 공백이 있고 뒤에도 공백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트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공백 뒤에 공백 다 날리고 대한민국 서울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length byte A4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뭐가 나오겠어요? 13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앞에도 공백이 있고 뒤에도 공백이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20이란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공백이 총 7칸이 있었던 거죠. 앞뒤로 합쳐가지고. 그런데 len b 바로 열고 C4 즉 요거 있죠. 요거 트림한 함수. 이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앞뒤로 공백을 다 없앴으니까 13이란 값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엔터 쳐보면 13. 요 얘기는 트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앞뒤 공백을 다 제대로 삭제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자, 요거는 날짜 데이터인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요 날짜 데이터도 보다 다른 양식의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월 이름을 길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버가 되겠죠. 옥토버. 그 다음에 dd 날짜를 30일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YY 이거는 2014 이렇게 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옥토버 31 2014 이렇게 바뀐 텍스트로 전환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면 옥토버 30일 2014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수 둘째 자리 하고 그 다음에 1000단위마다 컴마로 찍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예. 앞에 이제 따옴표 안 치면 이건 텍스트가 아니라 수식이 되겠죠. 엔터 치면 이렇게 1, 2, 그 다음에 쉼표 1000단위에서 쉼표 3, 4, 5 하고선 소수 둘째 자리 맞추라고 했으니까 6에서 반올림해서 4,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 연구실 전화번호예요. 02-910-4577이 지금 앞에 02 살아있다는 얘기는 얘는 뭘로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취급되고 있는 거죠. 따옴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면 이거는 이제는 연산 가능한 숫자가 되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2910-4577이라고 하는 연산 가능한 숫자로 바뀌면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 함수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논리 함수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함수. 자, 우리가 논리 함수 이제 살펴볼 텐데요. if 함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죠? 앞에서 if 다음에 조건식. 그러면 그 조건식이 참일 때 가질 값, false일 때 가질 값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때 조건식에 이렇게 or와 and 이런 것 같은 추가적인 연산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 논리 함수. 이 and 함수는 인수에 있는 모든 논리 값들이 참일 때만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and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논리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곱. 여러분 곱셈에서 하나라도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뭘 곱하든 항상 하나라도 0이 들어가면 0이 돼버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반면에 오화 함수는 논리값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성립되는 게 논리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할 때 하나라도 1이 있으면은 0보다 값이 커지게 되죠. 그죠? 왜냐면 다 더하는 거니까. 곱하지 않고 더하니까. 예,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값 중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되는 게 논리합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 오화가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true다. 이건 당연히 true겠죠. 예, 모두 true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라도 false가 들어가 있으면 and 연산자에서는 and 함수에서는 false를 리턴하게 돼요. and A1이 100보다 크고 and A1이 200보다 작다. 근데 A1이 만약에 150이다 라고 하면 150은 100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면 true. 150은 200보다 작아요, 안 작아요? 작죠? true. 둘 다 true니까 이거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돼요. 오화 true, false 이러면 true예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true니까요. 오화 A1은 12, A1은 26 그랬는데 A1이 26이야. 그러면 12 이건 거짓이죠. 하지만 26 이게 참이에요. 그러므로 true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 A1이 6이다 그러면 6은 12가 아니죠.
6은 26도 아니에요. 둘 다 false면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alse가 된다. 이게 이제 OR 연산자가 돼요. 그래서 AND나 OR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러 조건들을, 원래 if에는 조건식이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AND나 OR 연산자를 쓰면 여러 개의 조건식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논리값 함수도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true가 그냥 true예요. 이게 이 전에 그 엑셀 셀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중에 물론 문자열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숫자로 된 상수값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true나 false 같은 논리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O와 연산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O와 A2, B2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되니까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true죠. true, false를 OR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true예요. 둘 중에 하나 true니까. 하지만 둘 다 false일 때는 불가피하게 뭐가 돼요? false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르게 논리 곱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돼요. 그죠? 모든 연산들이 다 true일 때만 true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의 값을 갖게 되면 이렇게 false의 결과값을 갖게 되는 함수임을 우리가 이 AND 함수의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 함수의 두 번째 샘플인데요. 자, 요 예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이제 강의 노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건데, 나이가 30대이거나 지역이 서울이면 yes라고 하고 아니면 no라고 출력하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주어진 목표예요. 자, 어렵죠. 일단은 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30대인가를 조건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30대인가? 여러분 30대이려면 나이가 어때야 되죠? 나이가 30대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if 일단 조건이 들어가니까 if인데 이 사람이 30대인가? 30대려면 요 나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0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30살도 3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요게 조건 하나인데 또 어떤 조건을 가져야죠? 3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나이가 40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냐면 30보다 큰데 40보다도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럼 40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40보다는 어떻게 돼? 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됐죠. 조건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나 OR로 우리가 연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AND로 연결해야 될까요? OR로 연결해야 될까요? 나이가 30대이냐 아니냐는 3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도 동시에 40보다 작아야 되는, 즉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뭘 넣어야 돼? AND를 넣어야지. AND. 그래야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클릭이 안 되는데 C3라고 하는 셀이 뭐여야 돼요? 서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3, 즉 지역이 서울이거나 나이가 30대이면 이랬어요. 거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거나. AND예요? OR예요? OR죠. OR. 거나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30대임을 나타내는 AND 이하의 요 조건, 그 다음에 C3가 서울이냐의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은 다시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OR로 연결돼야 돼요. OR로. 요걸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뭐라고 표현해라? yes라고 표현을 해라.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no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이렇게 치게 되면 이 사람은 30대이니까 yes죠 일단. 근데 서울이기도 하니까 둘 다 만족하니까 yes예요. 쭉 복사해 놓고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은 30대가 아니죠. 그런데 서울에도 살지 않아요. 둘 다 false니까 no입니다. 이 사람 마찬가지 40대이고 서울에 안 살기 때문에 no인데 이 사람은 30대가 아니에요. 그죠? 최첨단은 30대는 아니에요. 29세니까. 하지만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우리가 OR로 연결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yes가 됐죠. 반면에 박진아 씨는 51세면 50대고 충청도니까 둘 다 해당이 안 되죠? no 있죠.
남 좋은 일의 사람은 지역이 대구니까 서울이라는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몇이에요? 30대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절 중에 하나를 만족하니까 ye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or를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if식 하나, if문 하나에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수의 가장 마지막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늘 마지막에 배우는 건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게 될 특히나 진짜 어려운 함수 뭐냐면 VLOOKUP 함수예요. 되게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VLOOKUP 함수를 포함한 찾기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함수에는 크게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hoose 함수, VLOOKUP 함수, HLOOKUP 함수가 있는데 choose 함수 거의 안 써요. 쓸 일이 잘 없어요. 워낙 단순하기도 하거니와 단순해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VLOOKUP과 HLOOKUP 제일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VLOOKUP 함수를 제일 많이 쓴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choose 함수는 일단 먼저 살펴보면 뭐냐면 어떤 값들을 쫙 주고 인덱스를 제일 앞에 주면 그 인덱스 번째에 해당되는 셀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choose 2하고 서울, 경기, 강원 그러면 이거는 1번 인덱스, 이건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인데 뭘 반환하라 했어요? 2번을 반환하라 했으니까 경기를 반환하는, 요게 바로 choose 함수가 됩니다.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간단해서. 찾기 함수의 꽃은 이 VLOOKUP과 HLOOKUP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VLOOKUP은 인자가 되게 많아요. 제일 처음에 lookup value, 찾을 값, 그 다음에 영역, range,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자를 넣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VLOOKUP의 문법인데요. 요 VLOOKUP은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자, 요 예제는 사실은 우리 여기에 있는 예제 똑같아요. 찾기 함수 1번에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주소록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딱 치면, 예를 들면 최필두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필두의 전화번호는 02535-2244고 최필두의 생일은 1980년 4월 9일이고 최필두의 이메일은 jy최, 이게 딱 나오게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입력된 성명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결과값을 리턴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함수가 VLOOKUP이에요. 이렇게 어떤 정해진 레인지, 영역에 대해서 특정 값을 찾아서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해 준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에는 VLOOKUP이 있고 뒤에 설명할 HLOOKUP이 있는데, VLOOKUP과 HLOOKUP의 차이점은 뭐냐? 자, VLOOKUP은 예를 들면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열에서 찾아요. 열에서. 예를 들면 요 값을 찾아라 라는 거를 VLOOKUP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가장 왼쪽에 열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왼쪽 열에서 찾아서 이거의 상대적인 위치, 두 번째 컬럼의 값을 가져올까? 세 번째 컬럼의 값을 가져올까? 첫 번째 컬럼 값을 가져올까? 네 번째 컬럼 가져올까? 이거를 열 단위로, 컬럼 단위로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서 대응되는 놈을 갖고 오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VLOOKUP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HLOOKUP은 요런 데이터처럼 예를 들면 2번 그러면 임행구, 경기 이렇게 출력되게 하고 싶다. 이거는 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했을 때 가장 왼쪽 열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열이에요, 행이에요. 이게 행이죠, 행. 가장 위에 있는 행에서 해당되는 똑같은 거를 찾아서 그거에 대응되는 다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행은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호리전탈이에요, 버티칼이에요? 행은 호리전탈하다 그러죠, 영어로. H죠, H. 그래서 이게 HLOOKUP이에요. 행 중심으로 처리되는 찾기 함수. 그죠? 제일 위에 행으로부터 똑같은 걸 찾아서 상대적인 행의 위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응되는 결과값을 출력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행을 나타내는 호리즌탈을 나타내는 h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요. 여기는 열을 중심으로. 근데 열은 수평의 수직이야. 수직이잖아, 수직. 수직이 영어로 뭐예요? 버티컬이죠. 그래서 가장 왼쪽 열에서 대응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그거의 상대적인 열의 위치에 대응되는 그 값을 반환해 오는 함수가 vlookup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vlookup 먼저 해보면 vlookup의 문법은 제일 처음엔 어떤 값을 찾을 거냐? 지금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B2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 값과 똑같은 걸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B2를 찾아야죠. B2를.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요? D4부터 G10까지에 이르는 요 데이터 셋에서 어디? 가장 왼쪽 열에서 찾는 거예요. 가장 왼쪽 열에서 찾아라. 만약에 최필두가 입력되어 있는데 최필두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을, 생일의 경우에는 세 번째 열을, 이메일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위치로 갔을 때 네 번째 열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세 번째 인자예요. 그래서 컴마 2 하면 두 번째 열이니까 뭘 출력해요? 전화번호를 출력하겠죠. 컴마 3 그러면 뭘 출력해요? 생일을 출력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이니까. 컴마 4 하면 뭘 출력해? 이메일을 출력하죠. 컴마 1 하면 뭘 출력해요? 성명을 출력하겠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false가 있고 true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true라고 입력하면 찾고자 하는 값과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가장 근사한 값, 가장 비슷한 값이 있으면 그냥 그 값을 리턴하는 옵션이 true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얼추 비슷하면 안 되죠. 완전히 똑같은 값일 때에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갖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false라는 옵션을 주는 것이 여기의 문법에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치하는 값을 주로 찾을 거기 때문에 false를 할 거고요. 혹시라도 유사한 값을 찾고자 true의 옵션 쓰시고자 한다면 이때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vlookup의 기본 문법을 살펴봤는데 vlookup 한번 실제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정부미를 입력해요. 정부미. 여기다 자, 네, 입력이 안 되네. 자, 지금 키보드 입력이 잠깐 예, 뭔가 좀 오류가 있었나봐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 정부미를 입력해요. 그러면 요 정부미를 딱 찾아서 대응되는 정부미를 딱 반환하는 그런 이제 vlookup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equal 자 v lookup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문법상 첫 번째는 lookup value 뭘 찾을 거냐? 정부미를 찾아라 이거죠. 정부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 영역을 정해야 되는데 영역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D4부터 G10까지를 찾아라. 자, 지금 찾아와야 되는 건 근데 제일 왼쪽 열이 아니라 몇 번째요? 전화번호니까 두 번째 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마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컴마 2.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뭘 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거를 찾아라 라고 해야 되니까 다시 컴마 키보드가 좀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컴마 2 그 다음에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false가 돼야 된다. false 해서 바로 닫고 엔터 이렇게 치면 자, 정부미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서 그거의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리턴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vlookup의 실제 사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밑으로 복사해서 2를 3으로 바꾸고 3을 4로 바꾸면 될 텐데, 그런데 자,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뭐가 주의해야 되죠?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B2는 뭐가 돼요? B3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참조? F4번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영역도 마찬가지. 한 칸 아래로 내려가면 D4는 D5가 되고, 그죠? G10은 G11이 되는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또 절대참조, 절대참조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2가 아니라 얘는 생일이니까 몇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가져와라. 얘는 세 번째 열이 아니라 몇 번째 열? 네 번째 열을 가져와라. 그런데 생일이 지금 엉뚱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보이죠? 뭘로 바꿔요?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꿔라. 그러면 정보미를 치면 이 정보미에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맹구, 이맹구 이렇게 치면 이맹구에 해당되는 거, 미안합니다. 예, 안경태 이렇게 치면 안경태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안현철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현철. 왜 안현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현철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에러가 나죠. 에러. 여러분들 제가 그 엑셀의 에러들 공부할 때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었나요? 여러 에러들이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에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not available error, 이 NA 에러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not available error가 언제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냐면 찾기 함수에서 찾고자 하는 대상이 없을 때 나는 에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not available error가 나죠. 당연하죠. 안현철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좀 안 이쁘죠. 왜냐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냥 뭐 탐색 불가라든가 뭐 자료 없음이라든가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별로 성의도 없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찾기 함수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함수가 이 isNa라는 함수예요. isNa는 is not available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어떤 연산을 수행한 것이 최종 결과값이 not available 에러가 났다 그러면 true, not available 에러가 안 나는데 그러면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isNa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자, 요걸 이용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isNa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지금 안현철이라고 한 거는 없으니까 당연히 isNa가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참이겠죠. 참일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했더니 참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출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자료 없음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not available 에러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원래 하려고 했던 값을 그대로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C, 여기에서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이 결과 값을 출력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이 함수를 설명하면 에러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에러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봐서 에러가 맞니? not available 에러 날 거니? 그러면 그렇게 에러 내지 말고 뭐라고 표현해라? 자료 없음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찾고자 했던 값을 제대로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엔터 치면 아까는 not available 에러가 났는데 이제는 not available 에러가 아니라 이렇게 우아하게 자료 없음이 나오고요. 이제는 2가 아니라 3, 이것도 2가 아니라 3 이렇게 바꿔야 될 거고, 이것도 2가 아니라 4, 이것도 2가 아니라 4, 이것만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안현철 없어요, 김계동 없어요. 하지만 홍지진 결과값이 나오죠. 최필도 결과값이 나옵니다. 요거 날짜로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날짜 이렇게 바꾸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VLOOKUP 함수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본 사례입니다. isNA 함수의 사용법도 같이 배웠죠. 자, 이게 이제 VLOOKUP 함수의 사례고요. HLOOKUP 함수는 VLOOKUP하고 똑같아요. 문법이나 순서가 다 똑같은데 H는 horizontal은 가장 왼쪽에 있는 열이 아니라 뭘 따진다고요? 가장 위에 있는 행을 찾는다는 것만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딱 넣으면 그 번호에 대응되는 성명이나 지역이 출력되게끔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죠. 일단 2번을 넣었다. 그러면 요 영역 중에 제일 윗행에서 2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VLOOKUP이 아니라 무슨 룩업? H
lookup을 해야 돼요. 아이고, h lookup 이거를 해야 되죠. 괄호 열고, 자, 뭘 찾을 거냐? 요걸 찾아야죠. B6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을 거냐? 자, 여기 B2부터 F4에 있는 영역 중에 제일 몇 번째? 첫 번째 행에서 찾아야죠. 첫 번째 행.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행, 2번 행, 3번 행 중에 2번 행의 이름이 있으니까 2번 행을 출력해야 될 겁니다. 2번 행. 그 다음에 컴마. 대충 일치하면 돼요? 똑같이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똑같이 일치해야 되니까 false에다 커서 두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이맹구니까 이맹구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 아래로 한 칸 복사할 거니까 뭘 고정해야 되겠어요? 예, 요거 B6 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B2부터 F4까지 요거 다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아래로 한 칸 복사하고, 예, 이맹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몇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해야지 지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컴마 3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2 누르면 이맹구 경기 되고요. 1 누르면 홍지진 서울 이렇게 하고, 4번 누르면 박현진 서울, 이거 5번 누르면 정부미 대전, 이렇게 이번에는 거꾸로 가장 윗 행에서 찾아서 이제 찾기 함수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8 넣었어요. 8 어떻게 되겠어요? 8 넣으면 찾는 결과가 없으니까 not available 에러가 나겠죠. 자, 이거를 isNA 함수를 이용해서 에러가 아니라 8 넣으면 자료 없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3 제대로 된 걸 누르면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그 연습은 제가 따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앞에서 차트도 배우고 뒤에서 함수까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과제가 안 나가서 여러분들 행복했죠. 예, 그런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과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습 파일 나눠드린 여기 보시면 과제용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exercise.xlsx 이거 열어보시면 이런 파일이 떠요. 자, 이거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름이 있죠. 자, 여기다가는 그 이름에서 성만 띄워오는 거예요. 성만.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니라 나머지 이름, 성이 아닌 나머지 이름을 띄워오는. 그 다음에 뭐 레프트 함수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요거는 뭐 라이트 함수 같은 거 쓰면 될 거고, 문제를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뭐 제갈시라든가 이게 성이 두 글자인 건 제가 안 만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배려해서. 예. 뭐 한 글자, 나머지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입학 연도, 지금 학번이 문자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입학 연도를 뽑아오려면 앞에 네 자리를 뽑아야 되겠죠. 4학년 여부, 이거는 이제 학년이 4와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20대 여성의 여부는 20대이면서 동시에 성별이 여성인지 아닌지를 조건절을 연결해서 찾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석차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오늘 배운 함수 중에 없어요. 예,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배울 계획은 없는데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석차를 찾는 함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석차 순위는 영어로 랭킹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잘 고려해서 중간고사가 이 사람이 석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합계, 중간기말,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예,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네모를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 중간고사 평균, 기말고사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의 표준편차 STDEV, 그 다음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의 인원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백솔지의 기말고사 점수, 이거 무슨 함수? VLOOKUP 써야 되겠죠. 강태종이의 직업, 고수원이의 학과를 다 lookup 함수 이용해서, VLOOKUP 함수 이용해서 찾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수업 쫙 복습해 보시는 의미로 이 과제를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제에 대한 설명까지 쭉 해서 제가 의도했던 10주차 강의는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연휴 기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투표일날 투표도 꼭 하시고 그 투표권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